소심한 불자들의 세심한 불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답답해서 그런지 걷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걷기와 불교. 마라톤과 불교는 뭐 마라톤과 선. 한때 유행이었다가 또 네. 이제 또 그거랑 선이랑 연결해가지고 예.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네, 오늘 걷기와 불교 한번 얘기해보죠. 예. 네. 걷는 거 걷기. 좋아하십니까? 제가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 정체성은 집은 있는데 차는 없고 오. 와이프 아내도 있는데 자식은 없고 와. 전 3보 이상 승차하는 그런 걸 참 캐릭터인데 좋아하는데. 아. 차가 없으니까 걸을 그래도 수 많이 없- 걷게 돼요. 예. 뭐 이렇게 걷기를 주제로 정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중단 차원에서도 좀 아시겠지만 네. 여러 이제 사부대 중에 걷기 순례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름에 예. 마곡사에서 예, 지금도 10월에도 가실 거고. 그리고 걷기가 또 유행이죠. 한때 마라톤이 엄청나게 떴다가 이제 마라톤이 좀 사그라들면서 걷기라는 게 워킹하고 잘 팔리고 걷기라는 게 뭐 아주 최고의 운동으로 요즘 대접받는 시기니까.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불교가 걷기의 종교죠. 부처님, 그러니까 불교가 맨발의 종교고 걷기의 종교인데.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법을 하실 때 맨발로 걸어서, 그러니까 보드가야에서 깨달으시고 바라나시까지 최초의 전법을 낙서하는데 그게 현재 그 단위로 한 사람 한 200km쯤 될 겁니다. 그 길을 걸어서 이제 바라나시에서 최초의 설법을 하시고 교화를 시키시고 그 이후로 부처님 8대 정지가 인도에 가면 있는데 네. 그 시절에 또 부처님이 이제 다 모든 재산도 다 버리고 명예도 버렸기 때문에 무슨 뭐 수레가 있었겠습니까? 재단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뭘 내 뜻을 펼치려면 걸어야 돼요. 내 발 부르터가면서 힘써 걸어야지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고. 아, 이게 또 잊고 있었는데 걸어서 갔다는 게 예, 그렇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러 가실 때 그냥 정말 맨발로 무수유니까 맨발이었을 거예요. 터벅 예. 걸어갔다는 것에서 또 의미가 새롭게 그게 다가오네요. 무소유는 관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뢰 관념적으로 생각하자면 부처님의 그때 모습은 맨발이었고 뭐든 가지면 안 되니까 그 옷이라는 가사는 옷이 아니라 시체를 쌌던 천이에요. 시체를 쌌던 남들 다 기피하고 뭐 불에 태우든가 그런 것들을 그거를 주어서 그러니까 분속이라고 이제 가사를 얘기하는데 그 똥분자를 쓰거든요. 그 죽어 있는 죽은 사람이 시신을 덮었던 천을 그걸 또 하나로는 안 되니까 몇 개를 그거를 구해 와가지고 남들 다 버린 천이니까 아이 무서워하고 그런 천들을 기워서 그걸 대충 걸친 거예요. 자기 몸은 가려야 되니까 그 행색을 하고 걸었던 거죠. 뭐가 있었고 택시 뭐 그러니까 수레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걸어서 가서 설법을 하고 그러니까 설법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가기 위한 고난의 과정들. 네. 이게 어떤 불교의 자체가. 불교의 저력이자 불교의 근본이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걸으려면 발로 걸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발에서 냄새 난다 뭐 더럽다 보통 얘기하지만 그 네. 발이 결국은 이 걸음을 시작하게 하는 근원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한번 썼었는데 발냄새만큼 고귀한 수행의 향기는 없다. 발냄새가 많이 나면 날수록 거기서 지혜도 생기고 인욕도 생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걷는다는 그렇죠. 네. 걸으면 걸을수록 조금씩 생각이 좀 이렇게 다듬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들고 네. 걷기는 부처님이 그런 걸었던 걸 생각하면서 우리 길을 걷잖아요. 결국 길을 걷는데 그 도란 뭘까? 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네. 한이 또 그러네요. 이게 길 가니까 또 지금 생각나는 조주스님 화두, 당나라 조주스님의 화두가 있네요. 그건 참 쿨함에 덕지를 다니는 분입니다. 쿨해. 네. 개쿨. 네. 근데 누가 물어보죠. 돈은 어디 있냐고. 네. 깔끔하게 대답하죠. 담장 밖에 있다. 담장에 길이 있으니 담장 밖에 길이 있으니까 집 밖에 담장 밖에 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눕는 사람이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런 시시한 길 말고 큰 길, 대도, 깨달음
큰 길? 그건 장안에 있지. 그러니까 장나라의 수도 네. 장안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서울에 큰 길 많으니까 그 어떤 우리가 그 도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관념으로서의 깨달음, 네. 어떤 그런 허식의 깨달음을 그분이 철저하게 깨버리죠. 그런 거 없다. 그런 어떤 관념으로서의 깨달음이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지금 이 길을 걷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깨달음이 시작인 거고. 네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발목을 잡으니까요. 예. 뭐가 있어봐야 인생의 끝이 깨달음일까요? 죽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끝에 깨달음이 있을까? 내가 봤을 때 죽는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적이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살아가면서 뭘 깨치고 뭐 어떤 시련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일깨움과 깨달음을 얻는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서 인생이 좀 더 성숙해지고 깊게 완성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결국 큰 길을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일단 네가 지금 집 앞을 일단 나서라, 행동하라, 집 앞 길을 나가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려면 걸어야죠. 그리고 걸어야만 그게 내 힘으로 쌓여서 어떤 성취를 얻는 건지, 물론 차도 타야 되고 차도 운전해야 되고 좋지만 네. 그 결실은 그 빨리 간 만큼 우리가 차를 타고 빨리 이렇게 가는 만큼 효율성은 높고 하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 어떤 위탁해서 간 길이니까 빨리 갔지만 얻는 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걷기로 시작을 하셨나봐요. 중단에서. 그렇겠죠. 그럼 뭐 그리고 걷는 분들이 알아서 그건 어쨌든 자기들만의 당신들만의 화두가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불교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사회적으로나 종단적으로나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리고 걷는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고독과 사색 속에서 그리고 내 그 단순히 앉아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은 결실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것도 길 생각하고 중도를 또 이제 자연스럽게 걷기, 길을 걷네. 중도 불교의 핵심이죠. 그게. 그러니까 중도가 이게 중도를 어떻게 하냐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네. 중도, 연기, 무아, 공 다 통하는 네. 겁니다. 그걸 어떤 양식으로 말하게 연기는 그 관계적 특성에서 말하면 연기는 그런 거고 공은 존재론적 그 하나의 개체적 특성에서 바라본 거고 무아도 마찬가지고 중도라는 건 어떤 이 이제 연기와 공, 무아, 공을 깨달은 사람의 어떤 행동 양식인 건데 중도. 보는 것. 예. 그러니까 이제 불자 단순히 얘기하면 양극단을 그렇죠. 떠나서 예. 보는 것이라고 하지만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도로 바라봐야만 그것이 실상일 실상이다. 예. 나의 견해 혹은 나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냥 실상 그대로 보는 것을 중도라고 이야기하고 중도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걷기도 하는 것이고 수행을 하는 거고 호흡에 집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하는 게 아닐까 참 실천은 안 되는 거긴 나만 생각하고 살면 나만 보고 살면 나밖에 안 보여요. 세상이 안 보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만 위해서 살면 내가 죽어요.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중간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건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책에도 줬지만 이건 책 쓸 때는 제가 한 5년 전이니까 사람이 늘 인생 무상이어가지고 생각이 바뀌죠. 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중도는 중간이 아니다. 보통 스님니까 보통 이제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해. 단순히 이런 중간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중간만 가라 이런 게 아니라고 보통 가르친다. 네. 뭐 양변을 버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쌍차 쌍조, 예? 우리 성철 스님, 성철 근 스님께서 말씀하신 쌍차 쌍조 이렇게 미묘한 법문들이 있으신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냥 그런 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중간이에요, 도는 중간을 항상 중간을 유지하려고 해라. 중간만 가는 사람도 처세론에 있어서 이렇게 막 좋은 게 없어요. 중간만 가는 거 여기도 치우치지 말고 저기 치우치지 마라. 어떻게 보니까 분쟁 또 이런 논쟁 얘기하니까 화쟁도 생각이 나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도잖아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맞습니다. 실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쪽과 저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는 것. 그게 또 불교 불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지침인데 이게 참 어려운 외롭지만 그게 제일 값진 삶이라고 봅니다. 화쟁도 그렇고 화쟁도 하는 게 힘들지만 그 중간에 그 내가 중간 어떤 항상 가운데 서려면 내 사고 자체가 매우 균형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심오해야 돼요. 심지어 내가 하는 그 생각이 나의 탐욕심, 나의 분노, 나의 두려움을 모두 떠나서 예. 나의 생각이 정말 옳은지에 대한 확신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죠. 예, 깊이 성찰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중간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 극단에 있으면 자기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네, 그냥 빠질 필요도 없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추정하면 내 삶이 편하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념이 갈라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떤 패거리 문화가 형성되고 이러는 건데 결국 항상 중간을 유지하려고 하는 삶은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외롭지만 제일 값진 삶이 아닐까 싶어요. 중도라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게 왜 실상이냐면 그렇게 내가 중간을 지키겠다는 사유를 하고 살면 내 삶이 진실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항상 이것도 고민하고 저것도 고민하면서 그 늘 절충을 하고 어떤 게 정말 객관적 궁극적인 사실에 합치하느냐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에 또 그거, 스스로에게도 예. 엄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양쪽을 성공하려면 이게 양쪽을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요. 네. 물론 행동 조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네. 또 어쨌든 그 자기 목소리, 음, 자기만의 꼴 음,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걷는 거라고 생각하고 중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는 중간을 지켜가기 위한 힘이다. 지혜고 중간만 가는 게 정말 뭐가 이렇게 가볍고 경박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중간을 간다는 게 대단히 참 시고하고 값진 일입니다. 중간만 산다는 게. 네. 오늘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은 중간을 살자도 인상 깊지만 그보다도 부처님께서 이제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부처님 계셨던 그 당시에 그렇게 설법을 위해서 말을 걸으면서 예, 그 걷는 것 자체도 수행이 되고 그렇죠. 예, 또 이제 그것을 지금 또 현대에 긴 그 걷기 수행을 하시면서 봉우산까지 오시는 그 많은 불자님과 스님들 예, 그 걷기가 또 예전부터 수행의 방법 행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행선 단일행 고열선 써가지고 네. 걷는 그냥 것도 걷는 수행이에요. 게 아닌 예, 거죠. 네, 그냥 걷기 순례라고 하면 그냥 걷나보다 하지만 여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우리가 이런 중도의 삶 그리고 또 우리 불자들이 나아갈 길 부처님이 걸으셨던 또 그 길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걷기를 또 생활하시면 건강해진답니다. 예. 그리고 또 생각도 정리된답니다. 예, 네. 값진 삶을 살면 많이 걸으세요. 네. 저도 오늘부터 많이 걷겠습니다. 예, 저도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도 뭐 회사에서 뭐 부적 갔다가 참 밤에 무슨 하여튼 뭐 짜증나는 일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객기였죠. 한참 어릴 때였어요. 30살 때였나. 그러다가 뭐 도망치다시피 나와가지고 다들 자고 있을 때 네. 공주 어디였을 겁니다. 절 이름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말씀 못 드리고 공주하면 생각밖에 안 대략 나요. 그쪽이었어요. 네. 공주일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부터 걸었어요. 나와서 그 밤에 새벽에 네. 1시부터 걷다 보니까 5시 한 40분쯤으로 기억해요. 공주 터미널에 도착한 게 한 40분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첫 차 타고 서울로 올라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냥 가자 이렇게 가면 터미널 나온 데더라 그냥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밤에 아시겠지만 화물트럭 되게 연락이 다닙니다. 엄청나게 화물 쭉 다니죠. 네. 뒤로 뭐 아유,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름 조심해서 다니는데 그 사람도 놀랐을 거예요. 기사님도 그렇죠. 네, 시커멓게. 저 귀신이지 저게 혼자 가는데 귀신이지. 어쨌든 그런 경험들도 있고 한번 대학 다녔을 때 대학 다닐 때는 그때도 새벽에 걸었어요. 왜 걸었는지 왜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좀 기억이 그때 좀 와닿는 게 선명하게 남았던 게 그 시골이니까 엄청 거의 불빛이 없어요. 정말 까맣습니다.
그때 달도 안 떴던 것 같아요. 정말 까매요. 그리고 혼자 내가 어떻게 잘 때를 구하고 있었나 하여튼 가는데 들깨 한 6마리가 달려오는 거야 뒤에서. 지금 진짜 들깨가 막 오는 거야 뒤에서. 내가 앞에서도 왔다가 앞에서 오는 거 있다. 앞에서 왔다가 어머. 오